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여행철인데 많은 분들이 그 지카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모기로 전염되는 그런 병인데요. 바이러스 병인데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보면 미국에도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500명이 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지카 바이러스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는 당연히 그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인데 그 바이러스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한 80%의 정도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한 20%의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은 그 미열이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고온도 아니고 미열 한 37.5도에서 38.5도의 그 미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발진이 좀 나면서 조금 더 진행되면 이런 조그만 관절들, 큰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 아니라 손이나 발에 그런 관절들이 좀 아프면서 미열이 나는 그와 같은 그 경미한, 그것은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그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왜 지카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사람들 입에 돌아다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니? 그것의 그 부작용이, 그러니까 컴플리케이션이 그 임산부가 그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아이가 그 뇌소증, 그러니까 골이 조그마한 그와 같은 선천적으로 그와 같은 기형아가 탄생되고 어떤 때에는 그 유산이 되는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아마 제일 큰 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그 패시픽 아일랜드, 태평양의 섬들, 그다음에 지금은 그 센트럴 아메리카하고 사우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미 하고 남미의 그 아메리카에 지금 지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특별한 증상이 심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별히 갔다 온 사람들도 증세가 없으면 아무런 그 컴플레인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에 말씀드린 같이 그와 같은 부작용이 있으면 이제 그 출산하여서 그 기형적인 아이가 탄생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임신과 연관돼서 봤을 때는 결국은 남성이 감염되었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그러한 지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그와 같은 지역에 여행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와 같은 그 증세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증세가 좀 있는데 확진을 받았거나 안 받았든 간에 그와 같은 약간의 미열이 있고 관절이 아프고 습진에 그 피부에 발진이 있으면서 확진을 안 받으셨던 분이나 혹은 받은 분들은 그 성적인 그 관계를 맺는데 그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약 한 2달 정도 그와 같은 그 성생활을 그 자제하시고, 또한 만약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콘돔이나 이런 걸 해서 프로텍티드한 그와 같은 성적인 활동을 하십사 하는 그와 같은 주의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확진을 안 받더라도 조그만 증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약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자제하라 이렇게 되고 있고, 아무런 것이 없어도 한 2달 정도는 그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그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자들의 그와 같은 정액 속에서는 약 한 2개월 정도까지 그 지카 바이러스 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어떤 그 2세 출산의 문제 때문에 그 남성이랄지라도 그와 같은 그 지카 바이러스에 그 물리거나 감염되었을 때 그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증세가 있는 분, 확진을 받지 않았지만 그 미열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그런 지카 바이러스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좀 한 몇 달, 2달 정도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클리닉에 가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또한 피검사로 확진하는 그와 같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고, 결국은 모기에 안 물리고 물렸을 때에는 쉬시고 그거 확인한 다음에 그와 같은 어떤 성적인 활동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지카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런 자연적인 호수나 이런 곳들에 그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 항아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런 물병이나 이런 곳에 대개 그 모기들이 그 서식하고 알을 까고요. 그 다음에
이 지카 바이러스의 그 모기들은 주로 그 낮에 활동하면서 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뭐 그와 같은 지카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아마 그 제일 큰 그 예방과 치료의 그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지카 바이러스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임산부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가임 여성을 둔 그런 남편분, 남자들이 그와 같은 지카 바이러스가 만연한 곳에 갔다 왔을 때에 그와 같은 증상이 있거나 확진받은 분들이 그런 성적 활동을 조심하고 자제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그 큰 문제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그 부작용은 뇌소증, 그러니까 머리가 작은 그와 같은 그 기형적인 아이를 그 출산할 수 있고, 또한 유산이 되거나, 그 다음에는 길리안 바레 신드롬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로 관계되는 그런 어떤 신경이 그 마비되는 그와 같은 그 하지가 상체 그 상지나 이런 것들이 마비되는 그와 같은 길리안 바레 신드롬 같은 것들이 아주 극히 예외적이지만 그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카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시고, 지금 이 미국에도 그러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점점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성적인 활동이나 가임 여성들은 특별히 주의하시면서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틀랜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